서사문학의 특징. 뭐였니? 이렇게 조용하면 안 되지. 아까 지금 여기 친구들한테 내가 얘기했는데 혹시 지금 숙제할 만한 여건이 안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말을 해주세요. 알겠지? 걱정되거든요, 사실. 하는 애들은 물론 하고 있지만 하는 애들은 열심히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학원 개수 차인가? 그래서 아니 이해는 되는 게 학원마다 방학만 되면은 다들 학원마다 방학만 되면은 전부 다 그 방학을 이용해서 뭔가 하기 때문에 그 방학 때만 되면 애들을 잡는다? 그건 내가 다들 이해해. 근데 국어가 아무래도 조금 다른 수학이나 영어에 비해서 그 좀 타이트하게 잡는 게 덜하다 보니까 못 잡아서 안 잡는 게 아니라 애들이 이제 그거까지 하면은 거의 뭐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참고 있는데 너무 안 하면은 좀 곤란하거든요. 선생님이 잡을 줄 몰라서 안 잡는 게 아니고 너네들도 사람이잖아. 어린 학생들이고 아직, 그치? 그래서 막 해보기도 전에 진짜 막 질려버리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 자,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너희들이 워낙 완벽주의자들이니까 아, 어차피 못할 거 그냥 외면해버리는 거 있지, 그냥. 한 사람한테만 미안하자. 한 사람한테만 제일 힘내자. 이래서 국어를 선택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수학은 맨날 보고 선생님은 맨날 봐야 되니까 그지 맨날 잔소리 듣고 맨날 욕먹고 엄마한테도 맨날 혼나니까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 죽는 게 낫다 이래가지고 국어를 버린 것 같은데 선생님 부탁은 뭐냐면은 선생님이야 계속 하던 일이니까 그거를 꾸준히 할 거예요.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즘에 조금 수업 예전만큼 타이트하긴 안 하고 있어요. 수업 숙제 검사를 안 하진 않아. 하긴 하는데 개수 같은 거 예전에는 진짜 하나하나 다 따졌거든요. 매일매일 진짜 정확히 딱딱 하루 하나씩 하나?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느낌만 주면 선생님이 넘어간단 말이야, 지금. 상황이 뭔지 다 알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은 너희들도, 아예 하나도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알겠죠? 생각났을 때, 시간이 났을 때, 하나라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크고, 또 이게 자기 심리가 안 하는 게 습관이 돼버리면은, 그냥 안 해버려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단 말 들어봤죠? 국어 문제집이 몸에서 멀어지면은 안 하고 싶고 기억 속에서 왜냐면 사람은 다 편하고 싶고 쉬고 싶고 그게 더 쉬운 방법이고 간단하잖아요? 그걸 선택하다 보면은 이제 망하는 거예요. 후회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여기 있었는데 어렵죠. 왜냐면은 이건 언제 노래요? 고려 때 노래요. 고려 때 노래된다. 고려 때 서사문학이에요. 1000년도 더 됐어. 그치? 1000년 전에 있는 마음을 잘 봐봐. 문학이 갖고 있는 특징 자체가 뭐예요? 작가가 개인의 자신의 주제의식이라든가 감정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작가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어제 쓰여진 문학도 사실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 지은 건데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를 1000년 전의 이야기다, 1000년 전의 노래다 그거를 이해한다는 거는 진짜 정성과 애정과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가정체입니다. 가정체. 우리 가정체 지난 시간에 설명을 좀 했죠? 가정체 특징이 뭐였어요? 네? 까먹었어요? 네. 되게 당당하네요. 네? 가 전체가 가짜 전기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전기가 뭐였죠? 사람 세계. 그렇지. 어떤 사람의 일대기. 너희들 위인전 같은 거 보잖아. 그러면 땡땡전 그러면 땡땡이라는 사람의 일대기. 땡땡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전기인데 사람이 아닌 사물을 의미하면서 표현한 거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가짜 전기네. 그래서 가전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네? 또 나요 이제? 자, 그 다음에 가전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전문학 공부할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가 이 고전문학의 장르상 특징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이제 나왔다 이제 나왔다.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우리 저기 중중이들도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 특징, 내용적 특징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현대문학은 사실 어떤 시대별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게
그렇게 보기 어렵지만 고전 문학이나 고전 시가나 고전 산문 같은 경우는 각 시대별로 갖고 있는 문학적 특징들이 있고 그때 당시 유행하던 장르가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각각의 형식적 특징과 내용적 특징은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갖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전이라 하는 사물을 역사적 인물로 의인하여서 가계와 생리, 공과 등을 일대기 형식으로 서술했다. 그럼 이거 자체가 문학적 가치가 뛰어나오는 이런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이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소설은 아직 나오기 전이에요. 산문문학 하면 대표 주자가 뭐예요? 소설이거든요. 소설. 그러면 출제도 거의 고전 소설이잖아요. 언제야? 조선시대인 것도. 조선시대의 시가문학이었던 시조랑 가사 그리고 산문문학인 고전 소설이 양대 축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설화와 그 다음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고전 소설 사이에 전환기, 과도기, 교량 역할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얘네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자 여기가 중요하다. 형식상 특징이 중요하다. 자 내용상 특징은 뭐라고 했더라? 계세 증인 뭐야? 교훈을 주는 거 깨달음과 여기 징벌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교훈 주려고요. 교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 세태를 비판하려는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별표 요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따가 우리가 국순전 할 때 순서대로 진짜네 이 부분이네 여기까지가 그 내용이네 여기까지가 그 내용이겠네 라고 나눠보실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앞부분에서는 뭐냐면 인물의 신분과 가계라서 가계라는 게 뭐예요? 집안의 내력. 할아버지는 뭐 하던 분이고 그 조상은 뭐 하던 분이고 아버지는 뭐 하던 사람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인물의 성품과 행적이라고 나오는데 주인공에 해당하는 인물의 성품과 행적이 나와요. 근데 이때 재밌는 거는 이게 지금 사물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그 사물의 특징들을 알잖아요. 그럼 묘하게 그 사물의 특징을 아주 잘 담고 있어요. 되게 재밌다 그래서 일단 볼게요. 진짜 재밌어요. 지금 이거 녹화되고 있죠? 깜빡깜빡 되고 있어요? 안에 짐을 써가지고 됐어요. 이거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정의 문학사적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죠? 창의성과 호기성이 가미된 개인 창작물로 별표 소설문학에 한 단계 접근하는 문학 양식이고 그래서 설화와 그냥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와 본격적으로 이렇게 기술이 되는 제대로 된 플롯을 갖춘 누군가가 창작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어떤 소설을 이어주는 교량적 역할을 한다. 과도기적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말이 여러분 지금 좀 충격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지금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얘는 그래도 해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쯤 가서 배우시는 그 해석이 안 된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가 비교해보니까 얘는 비교적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 더 이상해 말이.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고전을 다루는 마인드 자체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얘는 그냥 외국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익숙해져야 된다고 했어요. 익숙해지는 방법은 뭐냐면 많이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지원이가 너무 귀여운 게 조심전 배우고 나서 집에 가서 부모님 궁금해서 풀어봤어요.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를 들려줬거든요. 집에 가서 그러니까요. 고전소설 혹시 해본 사람 있어요? 궁금해서?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이제부터 배우시면은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익숙해지면 또 되게 쉬워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문학은 해석이 어렵지 않지만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 아닌데 얘가 모순적이게도 진짜 거기에 담겨있는 함축적인 찾긴 진짜 어렵죠. 근데 고전문학은 해석 자체는 어렵지만 주제의식이 되게 전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제 하나씩 배울 거예요. 알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국순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뭐예요? 국순전. 가정이라고 돼 있네. 가전체 아까 뭐였지? 가전체 뭐였지? 가전체. 뭐다? 사물을 의인화를 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인물의 행적이라든가 공과 가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려는 거구나. 자, 내가 잘 모르겠다면 어떤 부분을 보면 가전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냐면은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 다 이렇게 인물을 소개해요. 국순의 자는 자옥이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거는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여기
얘기예요. 물론 생략된 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얘는 생략됐단 말이 없잖아요, 지금. 얘는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끝부분에 여기 별표 칠게요. 사실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이 곡순정의라는 걸 우리가 가르치기 이전에 선생님이 가정에서 설명하면서 가정의 세 부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마지막 부분이 뭐였어요? 평가예요, 평가. 근데 그 평가를 누가 하냐면 사신, 이 역사라는 뜻인데요. 역사사과죠? 사신이에요. 사신. 역사가가 이렇게 평가한다 라고 나오는 부분이면 끝나요. 우리가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사평이라고 하는데 역사가의 평가라는 뜻이에요. 사평으로 끝납니다. 됐어요?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도입 부분이 어떻게 생겼겠어? 우리 배웠잖아. 도입에서 뭐 나온다고? 인물을 소개하고 가게. 그 집안 내력을 설명해요. 한번 볼게요. 어떤지. 자, 얘들아 일단 국순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겠지? 국순이라는 걸 거기다 써주자. 국순은 누룩이에요. 누룩. 누룩으로 만든 술이란 뜻이야. 누룩으로 만든 술. 우리나라는 발효주, 전통적으로 발효주, 곡물을 발효시켜서 술을 만들어요. 우리 어린이들이라 모르겠지만 알겠죠? 그래서 누룩이라는 것은 효모를 말하는 거고 그거 발효시키는 거. 그 다음에 그 순이라는 건 진한 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으로 만든 술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누룩이라는 걸로 만든 술의 일대기. 그러니까 뭐야? 정기는 정인데 가짜 정기구나. 가정체 문항이구나. 됐죠? 자,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약간 천천히 해보도록 할 건데 국순의 자는 이름은 자후래.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냥 인물 소개해요. 그 조상은 선생님 뭐라 그랬지? 가정체 문학을 도입, 그 다음에 중간 다음에 뭐가 있어? 평가 단계로 되어 있는데 도입 부분이 뭐다? 인물을 소개하고 가계를 얘기한다. 맞잖아요. 조상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사물을 빗대가지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물의 특징들이 나열되는 것이 인간의 삶으로 치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것. 그거에 대해 해석이 전부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의 조상은 농서 출신이다. 90대 선조였던 90대 엄마랑 나랑 한 대잖아, 그치? 3대, 이게 90대야. 생각하고 계산할 것도 없어. 진짜 옛날에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선조였던 모가, 자, 인물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쳐서 모라는 것은 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리의 의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직을 도와서, 후직은 뭐라고 설명되어 있니? 설명을 다 줬죠? 주나라의 시조, 순임금을 섬겨 사람들에게 농사를 가르쳐 그 공유 후직이라는 변수를 골랐던 그런 인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외워야 돼요? 아니요? 안 해도 돼요. 이런 거 다 주고요. 이런 건 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관련이 있겠지. 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직을 도와서 자비줄 백성들을 먹여 공이 있었다. 자, 조상이 그 모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어떤 공이 있었냐면 백성들을 먹이는 공이 있었대. 얘들아, 얘는 보리야. 그럼 보리는 하는 일이 뭐니? 곡식이잖아. 곡식이 하는 일이 뭐야? 먹이는 거잖아. 그치? 이 속성이에요, 속성. 그런 공이 있었어. 시경에 내게 밀과 보리를 주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자, 모가 처음에는 자 이제 모의 인물의 그 모라는 90대 선조였던 모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처음에는 숨어서 벼슬하지 않았다. 이거 무슨 뜻일까? 이게 뭐야? 보리가 벼슬을 해? 숨었어? 진짜? 이게 무슨 뜻일까? 보리라는 것이 벼슬하지 않고 숨어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리라는 것이 세상에 널리 그렇지 유통돼 이런 표현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숨어서 벼슬하지 않았다는 것은 유통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널리 보급되지 않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재밌죠? 이 숨어있는 의미 찾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보리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의미일까? 자, 그러면서 나는 반드시 밭을 갈아먹으리라 라면서 밭이랑이 살았다. 어디 살았어? 밭이랑이 살았지. 뭐야? 곡식은 당연히 여기 사는 거 아니야? 귀엽다니까, 이게 읽다 보면. 임금이 그의 자손이 있다는 말을 듣고 수레를 보내 부르며 각 고을에 명하여 후한 예물을 보내라 하고 신하를 시켜 친히 그 집에 찾아가도록 해서 자, 봐봐. 왜 이러는 거야? 자, 왜 수레를 보내고 왜 후한 예물을 보내? 잘 연결해야 돼. 뭐라는 사람은 뭐야? 여기서 지금 공을 세워서 인재로 사실은 보이지만 당연히
그래서 뭐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한 아주 훌륭한 곡식이야, 그치? 그런데 보급되지 않았어. 그럼 임금 입장에서 어떻게 하고 싶니? 보급시키고 싶잖아, 그치? 결국은 보리가 보급됐다는 말이야. 근데 걔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의인화시켰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좀 나와주십시오. 나와서 재밌다니까요. 이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거? 가전체문학은 생각해보면 되게 귀여워. 가만히 생각해보면. 보리한테, 아, 좀 나와줘. 이러면서 막 나와줘. 그래가지고, 아휴, 그의 그의 자손이 처음에는 막 고사를 하다가, 아이, 전 그냥 이 바디랑이나 살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처럼 바디랑에서나 살겠습니다. 하다가, 하도 임금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어떻게 됐어? 절구와 절구공 사이에서 귀천없는 교분을 맺어. 이게 뭔지 아니? 봐봐. 보리라는 곡식이 절구랑 사이가 좋아졌고 교분을 맺었다는 얘기는 절구로 찌어났다는 얘기야. 네. 그의 자손이 국순이에요. 아니, 아직 안 나왔어. 90대 생겨, 90대. 아주 한참 옛날 얘기야. 그럼 뭐의 자손이에요? 아니, 봐봐. 90대라는 게 뭐야? 할아버지를 90번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어디쯤인지는 정확히 나오잖아.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 몇 대 손인지. 아직 뭐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국수는. 모른다. 국수는 아직 말 안 나왔죠? 그의 자손은 누구예요? 그의 자손은 여기 어딘가겠지. 할아버지 90번을 해야 되니까. 알겠죠? 얘, 국수는 입장에서도 또 누군가 할아버지 어쯤 되겠지. 그죠? 그래서 그의 자손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요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떨어졌다는 얘기야. 되게 웃기지. 보급이 되려면 사람들이 먹기 좋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이거는 절구와 절구공 사이에서 귀천없는 교분을 맺었다는 거는 곡물이 곡식을 빠지는 곡식을 빠지는 과정입니다. 빠졌다는 얘기야. 자신을 덮어 감추고 세상과 더불어 화합하게 되었다. 사실 여기 지금 중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든 제가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가 이게 딱 예비고등학교 만든 게 막 어렵거나 그 다음에 복잡하거나 이런 건 되게 과감하게 생략이 되고 여러분들한테 그 작품 소개를 하고 처음 고전을 접하게 쉽게 만들어놔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서도 계속 배우는 작품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거보다 표현이 조금 더 어려워질 거고 길어질 거고. 이 네 부분, 이 중간 중력 부분에는 이제 그 집안 내력들 90대에 이르는 그 집안 내력, 우여곡절. 그러면서 아비 거기까지 넘어와. 아비주. 아비주가 누구냐면 아빠. 누구의 아빠? 수은이 아빠. 봐봐. 90대 돈이잖아. 너무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걸 압축적으로 여기 중력 부분에 제시를 해놓고 이제 누구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제 누구 얘기가 나올 거예요? 순의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해됐죠? 중력 부분이 있다는 거 보시고 순 나왔죠? 동그라미 주세요. 순은 자 인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떤 애예요? 그릇과 도량이 크고 깊거든요. 좋은 거 같아? 나쁜 거 같아? 좋은 거 같죠? 출렁대고 넘실거림이 만경창파 같으면 자 만경창파도 외우라고 해서 선생님이 만 1항이나 되는 넓은 아주 넓은 그런 물결이라는 얘기니까 뭐야? 넓은 바다 넓은 숲 엄청 넓은 거. 자 그 다음에 맑게 하려고 해도 더 맑고 이렇게 더 맑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아무리 뒤를 들어도 흐려지지 않았어. 참 그렇다는 얘기가 있잖아. 여기서 지금 순에 대한 순에 대한 어떤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플러스야. 장점입니다.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공과 과에 대해서 공을 세운 부분과 과오를 범한 부분을 설명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런 풍류 취향이 한 시대를 풍미하며 잔혹, 삐뚤, 사람의 기운을 일으켜 주었다. 자, 수는 뭐다? 술이다. 선조가 누구였다? 돌이었어. 그치? 아빠도 주예요. 술 짓다서 주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온 거야? 곡식에서 왔어. 재밌지? 곡식을 빻아가지고 곡식을 발효시켜가지고 만들어진 거야. 근데 술이라는 게 원 시스템도 있었겠니?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어느 정도 곡식이라는 게 농경사회가 정착이 되고 곡식이 많아지면서 술도 만들었을 거 아니야. 보급이 되면서. 그런 과정인 거죠. 얼마나 재밌어요. 술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이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너희들 너무 어리니까 술을 마시면 사람이 어떻게 되니? 떨려요. 떨린다고요? 꽐라요? 바로 꽐라.
바로 깔라가 되진 않고 선생님 이제 경험담을 말해보면 나는 선생님은 보기와 다르게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잘 마시진 않거든요. 보기와 다르게 잘 못 마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해독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제 많이 안 마셔봐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술을 딱 처음 마시면 약간 기분이 알딸딸해지면서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사람이 되게 용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왜 고백할 때도 술 먹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최악이라고요? 근데 그거 꼭 최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부끄러워하면서 고백하면 괜찮죠. 나중에 대학 가서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술 먹고 고백을 해본 적은 없고 받아본 적은 많죠. 나중에 얘기해줄게요, 여러분. 시험 보고 지치고 힘들 때.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 플러스야. 이건 뭐야? 적당히 먹어요. 술 적당히 먹으면 어때요? 사람의 기운을 일으켜주잖아요. 업시켜주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좋은 점만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술을 마시면 약간 기분이 좋아져요. 술은 어때요? 그릇과 도량이 크고 깊었어요. 아주 맑고요. 그 다음에 넘실거림이 아주 넓고 깊음이 만경창파와 같았어요. 이렇게 좋은 점이 하나, 두 개 있어요. 좋은 점 두 개를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용 파악이 이게 무슨 말 하고 있는 건지. 일찍이 서법사에 나아가 온종일 담론하였는데 자리였던 모든 민들이 탐복하여 쓰러지자 드디어 이름 알려줘. 자기가 잊지 말아야 돼. 얘가 지금 누구야? 술이야, 술. 술인데 서법사에 나아가 온종일 담론을 했는데 거기 술이 있었다는 얘기 무슨 말이니?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거지. 종일 담론을 하면서 계속 술을 마신 거야. 알겠니? 다시 하루 종일 국술이 가서 담론했다라는 건 술이 가서 계속 담론했다는 술이 계속 같이 있었던 얘기잖니. 사람들 어떻게 느끼니? 꽐라가 된 거야. 봐봐, 탐복하여 쓰러졌어. 미쳐치세요. 이게 꽐라야, 이제. 투머치. 너무 많이 마신 거야. 인사불성인 거지? 선생님이 어릴 때 대학교 딱 들어가면서 기준을 마련하겠어. 나는 절대로 집에는 내 힘으로 온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걸어서 온다. 알겠니? 그래야 돼. 사람이 술도 늘 나중에 마시게 되겠지만 자기를 잃어버릴 정도로 마시면 안 되는데 여기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어. 정말 대단한 것이 있어 이러면서 알려지게 됐다는 뜻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가지고 그거를 국처사라고 하면서 자, 처사라는 건 벼슬하지 않는 은거한 선비라는 뜻으로 약간 이거 뭐라고 하냐면 약간 신비주의 느낌의 되게 사람을 이렇게 높여서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막 사람들이 동경하기 시작한 거예요. 술이라는 걸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경대부로부터 머슴에 이르기까지. 공경대부라는 건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이고요. 머슴이라는 건 뭐죠? 가장 낮은 하층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높은 벼슬부터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다 어떻게 됐어? 허무했어. 무슨 뜻인지 알겠지? 술을 좋아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대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술이 오지 않으면 슬펐어요. 무슨 뜻이야? 잔치마다 술이 와요. 의인화된 거니까 잔치마다 술이 다 있었다는 얘기지. 그게 없으면 서운했다는 뜻이야. 그죠? 우리 민족 술 엄청 좋아하잖아요. 잔치에 술이 빠질 수는 없지 않소. 이러면서 사극에 보면 그런 대사 진짜 많이 나와요. 그죠? 술이 그래요. 국처자가 없으면 즐겁지 않대. 그가 당시에 세상에서 사랑받은 이와 같았대. 됐나요? 분위기가 여기까지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막 되게 심각하게 나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그죠?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 어떤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산도라는 이는 감시관이었는데, 자, 산도라는 인물이 또 나왔어. 어떻게 알았어? 그런 사람이래. 감시관이라는 것은 뭔가를 판별하는 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해안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야. 뭔가를 진위를 알아내는 그런 눈이라는 뜻이에요. 일찍이 손을 보고 감탄하여 말했대. 어떤 늙은 아이가 이토록 잘난 기린아를 낳았을꼬. 하지만 천하의 백성을 그르치는 자도 필경 이 아이일 것이다. 뭐야? 경고를 했어. 경고. 복선이 깔리고 있어. 기린아라는 거는 매력 쩌는 애를 말하는 거거든요. 완전 진짜 와, 매력 쩌는 애야. 누구에게나 눈에 띄고 매력 쩌는 그런 애인데
이런 애가 어떻게 돼? 백성을 망치게 될 거다 라고 얘기했어.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순을 소개를 하는데 순이 누구한테 사랑을 엄청 받아요? 얘는 기본적으로 탁월한 성품. 도량이 크거든. 얼마나 얘들아 술 먹은 사람이 되게 어떻게 돼? 기분파가 되고 호감해지고 막 용감해지고 이러잖아요. 쫌생이 되는 느낌이 아니잖아. 술을 마시면 술을 안 마셨을 때에 비해서. 그죠? 이거 다 내가 살게 이거 다 나와 먹으라 이거 있잖아. 선생님 그때 얘기해주지 않았어? 선생님 친구 중에 우주기 형은 얘기해주지 않았어? 얘가 얘 있잖아. 평상시에는 진짜 얘가 되게 매너가 좋고 선생님 동생이 선생님 곁에 놀릴 때 그치? 얘기했지? 술만 먹으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지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순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라는 이 순이라는 인물이 탁월한 성품을 어떻게 해서 모든 이의 사랑을 받았어. 이 내용이 여기까지 보여요. 근데 그 다음에 클라스 마지막 복선이 딱 깔렸어. 뭐라고? 산도라는 인물의 경우. 자, 이제 뭐가 나오겠니? 부정적 내용이 나오겠죠. 오늘 선수들이 다 됐네. 자, 관도에서 순을 불러가지고 청주등사 이들 이게 또 너무 귀엽다. 이런 거 우리나라도 약간 디즈니나 픽사처럼 이런 걸로 만화 같은 거 만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를 고려시대 배경으로 해가지고 술이 주인공이에요. 관부라는 거는 관청에서 순을 불러가지고 종사, 이제 종사나리 그런 거 들어봤을걸요? 버슬 이름이에요. 청주는 뭐냐면 술 이름, 말종수. 얘들아 있잖아, 너희들하고 자꾸 술을 마시는 게 불편한데 곡물로 만드는 술은요, 이렇게 곡식을 발효시켜가지고 하면요, 가만히 두면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밑으로. 여기가 탁주예요. 여기가 청주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맑은 물이 떠요. 이렇게 맑은 물. 이게 비싼 술이야. 얘네 막걸리 알지? 막걸리. 싼 술이잖아. 걔네들은 이 탑주. 이 싼 술. 이거 진짜 비싼 술이거든요. 청주가 비싼 술이에요. 이게 고급 술이에요. 그럼 얘들아, 고급 술이라는 거는 얘가 지금 높은 벼슬이라는 거니 낮은 벼슬이라는 거니? 높은 벼슬이라는 거죠. 높은 벼슬. 선생님. 네. 처음처럼요? 그 소주는 화학주예요, 화학주. 이런 주가 아니에요. 걔는 그냥 알코올로 섞어서 만든 주, 걔는 완전 싼 거죠. 곡물로 발효해서 만든 술이 아니에요. 어떤 술이야? 뭐 안동소주 이런 거 있지? 맞아. 별 얘기를 안 했지. 나도 술 잘 몰라. 이건 과학, 얘들 이건 과학이야? 화학작용. 마땅한 벼슬자리가 아니면 다시 평원 도구를 시켰대. 얘들아,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은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그죠? 높은 자리에서만 쓰이고 귀한 대접을 받다가 즉 고급술, 높은 벼슬, 귀한 대접.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다가 마땅한 벼슬자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 평원 도구를 시켰대. 평원 도구는 여기 오른쪽에 설명되어 있어요. 명치 위에 머물러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좋지 않은 술. 싸구려 술이야. 알겠니? 그러면 질이 나쁜 술. 싸구려 술이야. 그럼 무슨 뜻이야? 그렇지. 뭐예요? 낮은 벼슬. 배우가 낮아졌다는 거지. 그죠? 더 웃기면 보자. 이제 의인화돼 있잖아. 그래가지고 얼마 후에 탄식하기를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겠죠. 이제 처음에는 귀한 대접을 받다가 대중적인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술을 누구나 마시는. 내가 이 얼마 되지 않는 녹봉을 받고 이따위 시골 아이들에게 허리를 굽힐 순 없다. 내 마땅히 술장과 술장 사이에 고추 서서 술장과 술장 사이에 고추 서서 담론하리라. 이거 뭐야? 나 다시 어떻게 될 거야? 나 다시 높은 벼슬 갈 거야. 이런 얘기지. 자, 뭐 이것까지는 절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참고로 하자면 여러분 이 사람 맞나요? 도연명의 기본의사라고 들어봤죠? 안 들어봤다면 이거 거기 나오던데? 도보경숙력? 내가 거기서 너무 들어서 와 잠깐 진짜 아는 게 많아야 되는구나. 도연명의 기본의사도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왕후 왕자가 그 저기 해수한테 써주는 시 부분이 길거리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중국에 되게 유명한 이제 학자인데 이 사람의 그 표현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그 정도만 아니면 돼요. 근데 되게 참 사랑 뜻이 아니었어요? 아 그거는 그런 뜻이었고 얘는 뭐 되게 봤네. 이 사람이 평택에 현역으로 있을 때 이제 군 관리가 감찰을 나왔는데 원래 혈이 더 큰 거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 사람한테 그렇게 곱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나 여기서 이거 안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걸 지네가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 몰라도 되고 그냥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이유는 고전 시가라든지 고전 이런 산문이라든지 다들 중국의 어떤 중국의 고사라든가 이런 것들 인용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 얘도 마찬가지로 얘다 이런 얘기 하려고요. 자 그러면서 그 무렵 관상을 잘 보는 이가 있어서 말했다. 자 그대의 얼굴엔 불그레한 기운이 돌고 있어. 왜? 취기. 슬로건 빨개잖아. 얼굴 귀여워. 속성이야. 술의 속성을 다 담고 있어요. 뒤에 반드시 귀하게 되어 높은 벼슬을 얻게 될 것이니 마땅히 좋은 자리를 기다렸다가 벼슬에 나아가시오 라고 했어. 진나라 호주 때 임금이 그의 그릇을 남들에게 여겨 자 드세요. 이렇게 대중적 존재로 묻히는 것 같다가 왜 술에도 인기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시대별로 어떤 시대에는 술을 엄청 많이 마시다가 어떤 시대에는 금주령이 막 내려졌다가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도 왜 우리나라도 되게 니네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한 뭐 소주는 무슨 브랜드가 인기가 많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맥주는 무슨 브랜드가 인기 많고 술을 많이 먹는 시대였다가 아니었다가 술을 많은 민족이 있고 안 먹는 민족이 있고 이런 식으로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얘는 그걸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다가 이 대중적 존재가 돼서 점점점 사라지는 듯 하다가 이렇게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 예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진짜 진나라 때 진나라 호주 때에 그 중에 임금이 딱 그의 그릇을 이게 무슨 뜻이야? 그의 그릇을 남다르게 여겼다는 얘기는 이 임금이 뭘 좋아했다는 얘기니? 술을 좋아했다는 얘기야. 이 임금이 술을 좋아해가지고 크게 쓸 뜻이 있다 하면서 광목대구 예빈경이라는 거는 뭐냐면 누가 봐도 지금 딱 벼슬 이름이잖아요. 그죠? 뭐 하는 일이래요? 오른쪽에 보이죠? 광목대구 종삼품 문관의 품기 알아야 돼? 몰라도 돼? 예빈경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빈 손님이잖아. 손님. 그죠? 손님을 예를 대해서 갖추는 거니까 뭐야? 손님 접대. 손님 접대는 그런 벼슬을 줬다는 얘기야. 술한테 너무 어울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손님을 접대할 때 귀한 술로 대접했다는 얘기예요. 그 임금이 술을 좋아해가지고 그 시대에 그랬다는 얘기야. 공에 자기에 올게 했대. 그리고 무릇 군시대 회의에는 임금이 꼭 손으로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야? 회의 때 손을 꼭 참여하겠다는 게 무슨 뜻이야? 미쳤지 임금이. 회의 때마다 술 마시면 됐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럼 잘 되겠어 이 나라가? 응? 망해요. 그렇죠. 상당히 많아. 자, 그 나아가고 물러간가 그 수작이 거슬림이 없이 뜻에 딱딱 들어버렸어. 자, 술을 주고 받는다는 뜻이에요. 수작은 폐단이 예상되죠. 자, 순이 권세를 얻게 되자 무슨 뜻이죠? 순이 온 나라에 그죠? 힘을 쓰는 그런 아주 대단한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그 나라 사람들이 술을 또 엄청 많이 마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진이와 사귀고 손님을 대접하며 종묘의 제사를 맡드는 등의 일을 앞장서 맡아 주관하였다. 자, 손님을 대접하는 일, 술 빠지지 않았고요. 제사 지낼 때 술 안 빠졌겠죠. 임금이 밤에 잔치를 열 때도 오직 그와 군인만이 곁에서 모실 수 있었을 뿐 아무리 임금과 가까운 신하도 참여할 수 없었다. 그 임금이 진짜 술독에 빠져서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럼 이 나라 당연히 문제가 있죠. 뭐? 임금이 곤드레 만드를 취하여 들어봤죠? 노래 제목이죠? 정사를 어떻게 했어요? 패하게 돼요. 나란 일을 하지 않는 거야. 술독에 빠져가지고. 자, 그럼 어떻게 돼? 순이 뭐라면? 진짜 훌륭한 신하라면 임금님 이제 그만 저를 멀리 하십시오. 이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뜻이야. 근데 순은 입을 굳게 담은 채 그 앞에서 반응할 줄을 몰랐다. 바른 말을 할 줄 몰랐대. 그리하여 예법을 지키는 선비들은 그를 마치 원수처럼 미워하게 되었다. 그러나 임금은 매양 그를 감싸고 좋았다. 순은 또 돈을 걷어들여 재산 모으기를 좋아했대. 얘들아 근데 이상하잖아. 순이라는 건 뭔데? 사물이잖아. 근데 걔가 돈을 어떻게 걷어들여? 무슨 뜻이야? 온 국민이 술 퍼마시는데 돈을 다 탕진하는 거야.
알겠니? 근데 그거 다 술 사먹는데 쓰는 거니까 그걸 마치 순이 돈을 걷어들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됐죠? 이해됐어요? 난 너무 난 가정체가 너무 재밌더니 이거 어떻게 너무 귀엽지 않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뭐 생각하면 되냐면 토이스토리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 거야. 진짜로. 토이스토리 장난감을 의인화해가지고 어떻게 했어? 그 시대나 인물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거 아니야? 토이스토리? 이 각각 인물의 캐릭터들 있지 않아요? 거기 악당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너무 옛날에 봐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몬스터 주식회사 막 이런 거 토이스토리 그런 거 다 그쵸? 그거 다 인간 세상을 풍자하는 거죠. 거기 다 캐릭터들 있잖아요. 한번 다시 보세요. 방학 특집으로. 그때는 니네가 어려서 그런 거 잘 몰랐겠지. 그치? 풍자가 될 수 있죠. 풍자가 뭐예요? 희화하면 풍자가 아니고 우리 애기들 큰일 났네. 방학 때 수학하고 영어하느라고 그거 다 까먹었나 봐. 풍자가 뭐였어? 풍자는 머릿속 딱 집어넣어야 돼?批판이야. 공격이라고 공격. 근데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해? 다이렉트로 하는가? 아니? 돌려서 하는 거야, 돌려서. 우회적으로 하는 거야. 간접적으로 하는 거라고. 그 풍자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여러 가지가 있어. 아까 첫 번째 말한 거 희화화도 있어. 희화화가 뭐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비판하는 거. 그 다음에 반어적 풍자도 있어. 그 다음에 우의적 풍자도 있어. 우의가 뭐니? 사물에 빗대가지고 풍자하는 거. 우의적 풍자, 토이스토리. 거기 보면 악당이 나오잖아. 근데 지금 토이스토리 얘기할 건 아닌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방학 특집으로. 다시 얘기해요. 니네가 그걸 어릴 때 봤을 때는 이게 안 보였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풍자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한번 볼게요. 토이스토리 다시 오랜만에. 자, 그 사람들은 그를 천하게 여겼어. 임금이 묻기를 경은 무슨 버릇이 있어? 그랬어. 순이 대답하기를 얘 좀 봐. 신은 돈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나이다라고 뭐 솔직하게 얘기해버리네. 그랬더니 임금이 어떻게? 막 너무 좋아해. 막 좋아해. 너 되게 솔직하고 호방하구나 이러면서. 너 되게 쿨가이구나 이러면서 좋아해. 그랬지? 자, 그럼 여태까지는 임금이 정신 차려서 못 차렸어? 못 차리고 계속 술을 좋아하고 좋아하고 또 먹고 정사를 돌고 잡고 이제 술의 패. 술의 패가 술의 패단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계속. 자, 임금의 총애를 등에 업고 어떻게 돼요? 등에 업고서 뭐 하는 거야? 타락해가는 거야. 솔직히 이거는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임금이 나를 좋아하는 거 아는 거야. 막말하는 거야. 나쁜 여자 나쁜 남자처럼. 자, 그러더니 이제 문제가 생겼어. 이제 이러고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 교훈을 줄 수가 없잖아. 그치? 교훈을 줘야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해가요. 한 번은 조정이 들어가 임금 앞에서 마주대하고 아뢰었는데 순이 본디 입에서 내는 냄새가 있었고 이에 임금이 자빛을 칩니다. 임금이 싫어했어요. 드디어.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겠냐? 임금이 이제 어떻게 한 거야? 술을 멀리 하는 거야. 왜 그랬겠어? 임금도 세상을 깨닫고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경이 나이가 들고 기운도 없어. 나의 부림을 못 견디는구려. 이러면서 떠나라. 너가 싫어졌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임금이 내치는 거죠. 그러자 수는 마침내 관을 벗고 물러나면서 아뢰었다. 이런 거 스토리 잘 파악해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버렸고 대화를 잘 보면서 신은 임금의 높은 벼슬을 받고 남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망신이 될 게 무렵습니다. 부디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이제 물러날 때임을 알고 스스로 관복을 벗고 물러나는 거. 자존심을 지키는 거지. 왕의 명으로 좌우의 부축을 받아 집에 돌아온 수는 갑자기 병이 난 하룻밤 사이에 죽었다. 왜 스토리를 이렇게 끌고 갈까? 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제는 술을 이 나라에서 없애버리는 거지. 금주령 같은 게 떨어진 거 있죠.
이제 술의 폐단을 알고서 나라에서 아예 어떻게 해버려? 밑줄 사라져버렸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세상에서 멀리하게 됐다 이런 얘기야. 죽었다는 뜻은 그런 뜻이야. 알겠죠? 세상 사람들이 술을 멀리하게 됐다는 뜻이겠죠? 다시 여기 죽었다는 얘기는 뭐야? 세상이 술을 멀리하게. 뭐 이런 얘기겠죠. 자, 자식은 없고 먼 친척 가운데 아웃벌되는 청이 훗날 당나라에 출사하여 벼슬이 내공공에 이르렀고. 자, 이제 뭐야? 그 후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식은 없고 그냥 죽어버렸어. 먼 친척 가운데 아웃벌되는 청, 이 청주죠. 청주. 술이에요. 이것도 맑은 청자. 훗날 당나라에서 출사하여 벼슬이 내공공이었대서 그럼 무슨 얘기야? 이때부터 또 다시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고 술을 많이 마시게 됐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자손이 다시 중국에서 번성했다는 얘기는 중국 전역에서 그 술을 다 즐기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있죠? 자, 마지막 별표. 사실은 이렇게 말했다. 사평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가전체 문학에서 정말 중요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북시의 주장이 백성에게 공로가 됐고, 뭐 얘기죠? 뭐? 그치? 1100가지 비상은 자손에게 물려주었다. 쭉 설명한 겁니다. 울창주는 주나라에서 칭송이 하늘을 닿을 듯 했으니 가히 주성의 기풍은 있다 하겠다. 자, 조상의 기풍은 이때 순이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높은 벼슬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어 술단지와 술상 사이에서 담론하게 되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변론하지 못하고 평하는 것 평, 왕실이 어지러워져도 붙들지를 못하여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산노의 말, 아까 앞에서 예언과 감시관, 얘는 분명히 길이나 대단히 매력적인 존재인데 백성들을 병들게 할 거야. 그르치게 될 거야. 했던 말 믿을만하다. 이 여기서의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평가가 결국은 얘한테 긍정적인 평가냐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다가 결국 핵심은 뭐야?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1번 문제 다 풀어볼게요. 1번 문제 뭐였어요? 답, 몇 번? 니들 풀었잖아. 자,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얘기하고 있어. 자기가 술이야? 아니지? 인물간의 대화를 통해, 자, 대화는 나오는데, 시공간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어요? 대화에서? 아니죠? 그 다음에 예화를 열고 있다. 예화라는 거는 뭐예요? 에피소드.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 맞죠, 이거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를 교차했나요? 시대가 무슨 교차야? 그런 것까지 기대해. 권위 있는 인물의 중재? 답 없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이에요. 예화를 열거하는 방식을 썼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게 예화예요? 네. 예를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일화를 예를 들었다고. 에피소드를 나열했잖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 실수했네. 여기 3번을 먼저 읽었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3번을 먼저 읽었어요. 이거 읽고 풀었으면 더 쉬웠을 텐데 우리는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 필요 없지만 만약에 이런 게 수능 같은 데서 나온다면 내용이 만약에 주어졌다 그러면 먼저 당연히 읽어보죠. 그죠? 공부를 한 친구들은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먼저 알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더 쉽게 했을 거고요. 2번 봅니다.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억. 출렁대고 넘실거리니 망동참파 같다 라고 한 거는 성품을 바다에 비유한 것으로 넓고 깊은 국민의 마음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그래도 기억리은 디귿리을 미음같이 이렇게 구절을 정해주는 문제들은 그래도 쉬운 문제.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이 인물에 대해서 막 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 다음 니은, 이거 얘네 근거를 쓰려고 지금 하나의 밑줄을 쳐준 거죠. 니은, 어떤 늙은 애미가 이토록 잘난 기린아를 낳았을 거 하지만 천하의 백성들을 그르치는 것도 필경 이하일 것이다. 이 부분 국순의 장래를 예언한 것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밑줄 쳐준 이유는 당연히 이걸 근거로 해서 말해야 되는 선지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디귿은 뭐예요? 내가 이 얼마 되지 않은 녹봉을 받고 이거 불만족스러운 처지와 이를 넘어서라는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자존심. 괜찮죠? 리을
권세를 얻자 어진이와 사귀고 손님을 대접하고 종묘에 제사를 받들었던 거,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맡았던 소임을 기술한 것으로 친교 모임이나 공식적인 행사를 능력을 인정받았죠. 널리 쓰였어? 자, 퇴임하면서 북송한 말로 선조의 뜻을 받아들여 자신이 순수했던 성품이요? 아니죠. 순수하게 뭘 순수해요? 하나도 순수해본 적이 없죠. 그냥 바로 순당할까 두려워서 그냥 알아서 물러나는 거죠. 거기서 버티면 이제 더 험한 꼴을 당하니까. 자, 3번 다 몇 번일까요? 3번 다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자, A부분은 가문의 내력을 소개하는 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유서 깊은 가문 출신임을 알려주고 있다. 자, B와 C는 주인공의 행적을 구분해서 B에서는 주로 과오예요. B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죠. 이런 매력이 있고 이렇게 나라에서 사랑받았던 그런 존재야. 그러면서 C에서 오히려 뭔 얘기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얘기해주죠. 반대예요. 오히려. 자, 그 다음 C에서 형성화된 주인공의 행적으로부터 작가가 전하고 싶은 교훈을 E에서 유학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렇죠.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C에서는 여러분 있잖아요. 국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패다. 패에 대해서 쭉 썼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E에서 교훈을 마무리해서 정리해줬잖아요. 이래서 술은 가까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대응을 이루고 있죠? 종. 그 다음 종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 D는 후대 가문의 내려온 기술에서 국sun 가문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마지막 E는 사신의 논평하는 객관적 형식을 활용해서 인간 미줄, 인간 세태에 대한 작가 자신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사물을 빗대가지고 하고 싶은 말은 인간 세태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술자가 아니라 사신이라는 존재를 끌어다 썼잖아요. 사신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얘기해도 될 거를 굳이 사신을 왜 끌어왔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죠. 사신을 굳이 왜 끌어왔을까?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고전 소설의 장면이 거의 아주 자주 나와요. 한자성어 문제가. 산문증모가 나오지. 그래서 이런 공부는 어떻게 되냐면 나올 때마다 모르는 게 있으면 하나씩 다 정리하면서 외워가면서 가셔야 돼요. 알겠죠? 따로 기억부터 히읗까지 나와 있는 사자성어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저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중3이시기 때문에 여유 있을 때 한번 해보는 거는 말리진 않아요. 근데 고등학생이면 못하게 하거든요. 즉 고등학생인데 기억부터 히읗까지 나와 있는 한자성어 외우고 있는 거는 미친 짓이에요. 그걸 왜 해요? 그냥 나올 때마다 여기서 모르는 한자성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들이 더 많이 하는 거예요, 한자성어. 모르는데요. 아, 몰라요? 이건 뒤에 해설에 다 나와 있긴 한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한국모원이 뭐예요? A가 뭐예요? 나 A 왜 못 찾아? 나만 못 찾는 거야 지금? 네. A 어떻게? 맨 밑에 74쪽. 아, 입을 굳게 다물었다니까. 함구가 뭐예요? 입을 다무는 거예요. 입을 다무는 거. 구가 입구자잖아요. 무언이 뭐예요? 말이 없는 거. 입을 다물고 말이 없는 상태. 답 1번이에요. 중언부언은 뭐예요? 이 구자가 핵심이에요. 다시 구자. 두말하고 두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미 한 말을 다시 하는 거. 알겠어요? 이미 한 말을 다시 하는 거. 했던 말 더 하고, 했던 말 더 하고. 이게 중언부언. 이미 한 말을 잡고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구난방은 중이 뭐냐면 이게 물의 중이에요. 물이. 그럼 무리의 입이라는 얘기는 입이 많다는 얘기야. 여러 사람이 막 말을 하는 거야. 알겠니? 난방 어려울라는 어려워. 뭐야 마법방. 그러니까 여럿이 막 떠드는 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막 떠들고 있는 거는 무사람이 여럿이 막 짓거리고 있는 상태를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떠들어주고 있었다. 너희 교실. 떠들고 있어. 선생님이 이제 담임 오래 했으니까 내가 담임 맡았을 때 제일 많았을 때가 한 반에 50명도 있었거든. 특목고 있었거든. 물론 일시적이긴 했지만 깜짝 놀랐어. 장난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담임이 엄해질 수밖에 없어. 엄격해질 수밖에 없고 나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종로에 들어가는 떠들고 있고 막 안 앉아 있으면 그냥 나와서 돌고. 그렇게 몇 번 하니까 애들이 앉더라고. 안 그러면 애들 니네 교실 조용하니 니네? 내 친구들 말을 얘기하면 난 중학교를 해본 적 없는데 중학교 선생님 했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동물원 갔다 그러던데 그냥 동물원이라고 보면 된대 그냥 여러 다양한 동물이 섞여있다고 보면 그래가지고 무섭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태예요. 그 상태. 입이 막 여론에서 막 떠들고 있는 거 중고등학교가 저렇게 무섭고 어디로 가요 이거 알겠니? 그만 조용! 선생님 이렇게 해야 되잖아. 무섭지. 자, 이실직고는 뭐예요? 있는 거.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이게 그대로 고한다는 얘기잖아. 바로 고한다는 얘기야. 있는 그대로. 이실직고했다 이런 거.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해 이런 뜻이지. 엄마가 너희들한테 많이 하는 거. 거짓말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거야. 아니야, 네 엄마는 안 그랬어?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줄게. 사실 그대로 말해. 맞아? 뭐라고요? 뭐라고요? 용서 안 해도 아, 용서 안 해요.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 안 해줘. 자, 어불 성사 보겠습니다. 어불 성사. 어불 성사. 말이 아니는 얘기입니다.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 그런 얘기는 지금 어불 성사가 되는 거야. 말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된다는 뜻이야. 이해됐죠? 말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야. 이루지 못한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됐어요?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만날게요. 좀 쉬어요, 좀.